나중에 또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할 페이지는 228페이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28페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만 하나 나오면 참 좋겠지만 뭐가 항상 또 같이 나와요. 그래프 놀이를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는데 가장 만만한 게 누구냐? 일단 직선이 맨날 심심하면 끄요. 일단 직선은요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항상 나와요. 그래서 원 나와도 직선 나오고 항상 뭐 접한다 뭐 맨날 이러잖아. 직선은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자, 필수 9번도요. 등장인물이 두 개죠. 누가 등장했죠? 등장 안 했어요? 누구누구 등장했어요? 문제에 안 써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한글을 모르시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유리함수랑 뭐가 등장했죠? 직선. 또 두 놈이 등장한 거야. 그 다음에 만나야 된대, 만나지 않아야 된대? 만나지 않아야 된대. 결론은 교점이 없어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난 수업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들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요. 만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사실 있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 둘을 연립했을 때 실근이 없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만 다 교점놀이를 하겠죠. 아마 여러분 지겹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이 얘기를.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내가. 상당히 안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교점놀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거야. 연방했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얘를 뭐로 바꿀 거다?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조금 그려주는 센스를 발휘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림에서 보고 또 수식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둘을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애들 중에서 그래프를 안 그리는 놈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 공부한 애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그 유리함수 문제 나올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몇백 번을 그리게 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라이트 스탠드 만약에 풀고 스탠드 풀어. 나올 때마다 그리면은 몇백 번을 그리는데 그거 잊어버린대.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몇백 번을 그렸는데 잊어버리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얘네들이 문제 풀 때 안 그리는구나. 안 그리고 대충 푸는구나. 그러니까 잊어버리는구나. 야, 몇백 번, 선생님 같은 경우 몇천 번, 몇만 번, 몇십만 번 그렸겠죠. 이게 그렇게 많이 그리면요, 쉽게 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내 뇌가 진짜로 거의 뭐 지적 장애 등급, 뭐 1등급 정도 맞지 않은 이상은 이게 몇백 번씩 그렸는데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똑같은 나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함수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망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숨 쉬듯이 내가 숨 쉬듯이 그려줘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그리는데 뭐 헷갈려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프 얘기가 나왔대. 자, 점근선이 x는 1이고요. y도 몇이죠? 1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그리는 게 잘 안 된다 그랬으면 지금 내가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못하면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잘하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그리겠죠. 근데 0,0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얘를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냐? 미지수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미지수 딱 봤더니 어디에 있냐? 우리 수아야.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놈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이죠? 0 들어갔을 때 몇이죠? 1이죠.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기울기 값과 관계없이 0,1. 얘 0만 되면 되잖아. 그럼 m 값이 뭐가 됐든 관계없잖아. 0,1을 무조건 지나요. 그러면서 기울기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0,1 돌렸을 때 안 만나야 돼. 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만 가도 이때 접할 때 접할 때까지 만나겠고 접하지 않으면 안 만날 것 같은데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리죠. 12시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접할 때가 나올 거예요. 뭐 접할 때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보다 더 가면 일단 안 만나. 그림으로 봐야 돼, 돌려가지고. 접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 조점이 한 개니까 연립방정식 해서 연립방정식만 다 올라간다겠죠? 구일 때는 다 2차 방정식 간다고 그랬고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저기 딱 똑같아요. 뭐 고1 때 연방에서 2차 방정식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접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안 만나요. 안 만나. 언제 때까지 안 맞냐? m 값이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기울기가 없을 때까지. 이때까지 안 만나요. 여기서 조금만 커져도 만나는 거야. 곧바로 만나는 거야. 곧바로 만나는 거야. 이 정근선이 y는 1이기 때문에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접할 때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찾아야 돼? 접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접할 때. 당연히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랑 얘를 뭐 한다?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둘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어. y 소거시키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mx 더하기 1과 x-1 플러스 1과 같다가 되겠고요. 여기서 1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 x-를 곱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와요. x- 곱하면. 그래서 다 2차 방정식 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mx 제곱 마이너스 mx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0이 될 때의 값을 찾는 거죠. 수식과 그래프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m제곱 더하기 4m은 0이니까 접할 때가 사실 0일 때 접하진 않겠지만 언제 접한다? 마이너스 4일 때 접한다.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가 언제냐? 이때 접할 때 기울기가 이때가 m값이 마이너스 4인 거야. 이것보다 커지면 안 만나. 0까지 안 만납니다. 0까지 안 만나는 거예요. 0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접할 때에 구했어요. 판별식 써서. 그래서 요 m값의 범위는 안 만날 때는 언제냐? 마이너스 4부터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0까지 관계없어요. 안 만나요. 정근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셔야 됩니다. 접할 때 아셔야 되겠어요. 그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되죠? 이게 아닌 거. 이게 아닌 게 만나는 거야. 이게 아닌 게 만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던지 0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그게 이제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누가 같이 나온다? 직선이 심심할 때마다 같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풀어봅시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9-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비슷한 문제예요. 요 유형 문제 9-1번. 여러분들 우리 진도를 보면 알겠지만 금요일이면 아마 진도가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를 사라겠죠? 센 공통수와 2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오늘 센을 이제 사셔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 오늘이 8월 12일이거든요. 8월 19일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나갑니다. 다시 19일부터는 진도를 처음부터 나가는 거죠.
조금 빨리 나가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직 많이 까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영이가 열심히 지금 2차 함수 달려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방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18일이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이게 참 방학 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참 어렵죠,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방학 때 열심히 달린 놈이 학기 중에 성적이 잘 나옵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거의 결정이 방학 때 거의 한 70%에서 80% 결정된다는 학교를 봅니다. 근데 가끔 아닌 애들도 있어요. 학기 중에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거의 공부 기계처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방학 때 대부분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기 중에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약간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그치? 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쉬는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뭐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엔 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숙면의 시간입니다. 뭐 그랬는데 갑자기 막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하여튼 뭐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끔 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기 중에. 근데 거의 그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방학 때 공부를 더럽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학기 중에 미친듯이 공부한다? 그런 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자, 9-1번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과 y는 ax 더하기 1인데, 자, 그래프부터 그렸나요?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떼치떼치 당해야 되는 애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뭐 하고 있냐? 그럴 거예요. 수학이 만만한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수학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미친 듯이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아직 쉬웠으면 참 좋았는데 수학이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자, x는 제로가 정근선이고 y는 1이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0인 1, 0인 안 만나죠?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프. 마이너스 2죠? x는 0, y는 1. 그렇게 정근선이 되겠고, 얘는 0,1을 무조건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니까 만나도록. 자, 잘 봐. 이거 좀 쉽지 않냐? 봐봐. 여기서 조금만 가면 만나 안 만나? 만나죠. 계속 만나죠. 여기까지 만나. 0이 되면 안 만나지. 그죠? 0 전까지 만나 안 만나? 만나죠. 0이 되면 안 만나. 양수면 다 안 만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0보다 작으면 다 만나는 거야. 굳이 구할 필요가 접할 데가 없어요. 얘는 언제가 만난다? 0보다 작을 때. 왜냐? 이때 만나잖아. 이렇게 돌면서 계속 만나잖아. 계속 만나다가 0이 되면서 안 만나죠. 그러니까 0 전까지 다 만나요. 양수대도 안 만나요. 하나도 안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접할 때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건 계산할 것도 없는 문제죠. 오히려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접하지 않는 건 좀 재미없죠. 너네들이 만약 학교 선생님이었어. 접하는 걸 좀 내겠냐, 이렇게 안 접해도 푸는 걸 내겠냐, 의리야? 접하는 거 내겠냐, 안 접하는 거 내겠냐? 야, 학교 선생님이야. 안 접하는 거 내고 싶어요? 이런 거 내지 않겠니? 접하는 게 좀 더 재밌지 않니? 아니야? 그림으로만 풀 때 더 낼 것 같아? 뭐 그럼 좋죠 뭐. 근데 보통은 그림으로만 푸는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림으로만 푸는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 유리함수의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규칙 찾기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규칙 찾기 문제라고 보면 돼요. 필수 10번. fx가 x분의 x-1이라고 했을 때 f1001에 3003은 뭐냐? f를 합성을 몇 번 시킨다고요? 1001번 가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규칙이 있을 것 같죠?
아니 1001번을 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1001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규칙이 없으면 아무도 못 풀어요. 나도 안 풀이겠죠? 못 풀이라기보다는 안 푸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1001번은 언제 합니까?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1000번. 첫 번째 F1 3003 들어가요. 뭐가 나오죠? 3003분의 1 빼니까 3002가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는 거예요. 다시 두 번, 한 번 더 집어넣어 들어가. 자, 얘가 x자리에 들어갑니다. 요 값이. 다시 얘가 x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번분수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뭐 한다겠죠? 이렇게 번분수 나오면 뭐 한다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 3003을 곱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번분수 나왔을 때 3003을 여기도 곱하고 위에다가도 곱합니다. 1을 곱해야 되니까 밑에가 3002가 나오겠고요. 위에는 이렇게 하면 3002 이렇게 곱하면 3003이 되니까 결론은 300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이 상태로 넣어서 반복시켜도 돼요. x로 넣어도 돼요. 이건 다 상관이 없어요. 뭐를 넣어서 반복시켜도 되는데 나는 지금 숫자를 넣어서 갔어요. 숫자가 좀 크니까 그냥 x로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숫자가 좀 커서 그래도 간 김에 해봅시다. 숫자로 넣어도 반복되는 걸 찾아도 되는데 또 얘를 어디다 넣어요? 또 x에 넣습니다. 그럼 보통 한 4번째 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002분의 마이너스 1분의 300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되는 거죠. 3001을 곱해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 3002 곱하면 마이너스 1. 3002 곱하면 마이너스 3002가 되니까 3003이 다시 나오죠. 3003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4가 들어가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게 들어가죠, 다시. 3003이. 그럼 다시 얘가 나오는 거죠. 3003분의 300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개씩 순환한다는 거를 n수가 있어요. 이거 뭐 x 넣어서 해도 돼요. 복잡하면. 숫자 좀 크면. 이게 3개씩 순환한다는 거를 넣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뻔한 문제예요. 난 이런 문제가 제일 쉽다고 봐요, 사실은.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 1001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눠가지고 몇 번째 나머지를 보면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죠. 1001을 3으로 나눠서 뭐 이런 문제가 제일 개꿀이죠, 사실. 9, 10, 3, 3은 9, 11, 3, 3은 9 하면 2, 두 번째. 얘네요. 예, 두 번째. 2 남았어요. 그럼 3002분의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아니다? 답이다. 답이다. 끝.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개꿀잼 문제라고 전 부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규칙이 있어요. 없었다. 그러면 출제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1001번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조건 규칙이 있습니다. 뭐 하나 풀어볼까요? 누구 하나 풀어보면은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요? 10-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x로 계속 넣어서 한번 규칙 찾아보세요. x 더하기 1분의 2x로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10-1번도 넣어서. 잘할 수 있지? 은희야? 규칙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되지 뭐.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리식? 계산? 엄청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여. 우리 하이리 조여. 어? 안 자다 왔습니까? 할머니 집 가서 안 자다 왔어? 가기만 하면 잠이 깨? 다음 피해? 할머니 집만 가면 잠이 깨 막? 졸리다가도? 자, 얘가 또 들어가면 F 두 번 하게 되면 여기가 X자리에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2배의 X 플러스 1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는 거예요. X자리, 얘를 다시 X자리에 넣은 거죠.
그럼 x 플러스를 곱하죠. 분모 분자 x 플러스를 곱합니다. 2x에다가 x 플러스를 되겠고요. 여기도 x 플러스 곱하면 4x가 남는 거죠. 그래서 3x 더하기 1분의 4x가 나옵니다. 여기 x, 얘를 다시 x 자리에 넣는 거야. 여기 자리에 넣는 겁니다. 또 얘를 또 여기다 넣어요. 그럼 세 번째 게 나오겠죠. 나온 거를 또 x 자리에 넣어요. 계속 x 자리에 넣습니다. 법문서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넣어요. x 자리에 2부 곱하기 3x 플러스 1분의 4x. 또 3x 플러스를 곱하겠죠.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3x 플러스를 곱합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타는 거예요. 법문서 푸는 거. 그러면 7x 더하기 1분의 8x가 나오겠죠. 한 번 더 넣으면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또 가는 거죠. 가는 거야. 얘를 또 x자리에 넣습니다. 7x 더하기 1분의 8x 더하기 1분의 2배의 7x 더하기 1분의 8x. 또 7x 플러스를 양변에 곱하겠죠. 분모 분자 7x 플러스에 7x 플러스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5x 더하기 1분의 16x죠. 그래서 이 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규칙이냐? 잘 봐. 이게 2의 배수로 가는 거야. 2의 거듭제곱으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보여? 그럼 f5x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끝났겠지만 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니까 32x가 되겠고 여기서 앞에 거 하나 빼줘. 31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의 4승이 여기로 오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빠져서 여기 오고 플러스를 항상 있는 거죠. 이런 규칙. 그래서 1이면 2의 1승, 2면 2의 제곱, 위에가 3이면 2의 세제곱, 4면 2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서 15x 만들고 플러스 이런 규칙으로 갑니다. 2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f6x도 뭐 규칙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64x가 되겠고 밑에 뭐가 되는 거야? 63x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2의 거듭제곱으로 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f4x 더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문제는 얘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하면 몇이냐? a 더하기 b 더하면 16, 15, 11이니까 답은 32가 되겠네요. 다 더하게 되면 32.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규칙 찾는 문제예요. 그냥 이런 문제들은 다 볼 것도 없어요. 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역함수 문제가 나와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내가 저번에 그림 그려봐서 알겠지만 우리 역함수 그래프는 뭐로 통해서 그릴 수 있죠?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되죠? 역함수 그래프는? 우리 은희야? 역함수 그래프는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겠죠?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하면은 수학을 잘하게 되냐면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일단 그 그림을 가지고 수식을 유도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시력이 늘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y는 x라는 대칭이잖아, 역함수 구할 때. 그치? 몇 개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이거의 대칭으로 y는 x 대칭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라면 제발 좀 그리세요. 그러면 봐봐. 직선의 방정식의 역함수는 뭐가 나온다고요? 직선이 나와요.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봐. 이 직선 중에서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은 게 있어. 그게 뭔 소리냐?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는 게 뭔 소리냐? y는 x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직선이 나올 때 그림만 좀 그려보세요. f랑 f 인버스가 같대, 직선 중에서. 그럼 누구냐? 뻔하거든요. 이게 뻔해요, 사실은. 아니, 그림 그려보면 뻔하거든요, 이게. 뭐 수식적으로 안 구할게요. 수식적으로 구하는 거 y는 x 바꾸면 돼요.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바꾸는 거. 어떤 그림이냐? 얘예요. 얘가 역함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여기 있는 게 역함수하면 대칭이 뭘로 가죠? 여기로 가요. 여기 있는 게 올라오죠? 여기로 와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놈이 역함수랑, 그러면 직방에서, 직전의 방정식에서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니까, 원래 F랑 F 인버스가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원래 함수 같아. 그러면, 뭐, 계산할 것도 없어. 직방이었다면, 기울기 무조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야, 무조건. y절편 상관없어. 뭐 여기 있던 간에 다 똑같아. y절편은 뭐가 되든 관계가 없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만 되면 다 역함수랑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방의 역함수는 뭐다? 직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 오마이갓.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냐? 자, 직방의 역함수는 직방이었어요. 그럼 유리함수 역함수는 누구일 것 같냐? 은희야. 이 느낌에.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그리면 누굴 것 같냐?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리면 그런 거 알겠지만 유리함수입니다. 재밌죠? 역함수를 구하면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예요. 재밌지만 유리함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오우, 직방도 역함수가 직방이었어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유리함수예요. 몇 개 한번 그려볼까요? 호호. 호호호호호. 이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다 쳐보세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어. 그럼 얘를 y는 x 특징을 시킬 거 아닙니까? 따다다단 딴딴딴 따단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저 y는 x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가냐?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가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놈이 y는 대칭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더 잘 그렸어야 되는데. 그리같이 그렸네요. 일단 요런 날개짓도 바뀌어요. 요런 날개짓도 바뀌고 여기 있는 것도 그리면은 여기 일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프가. 그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오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유리함수가 똑같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유리함수 똑같이 나온다. 약간. 그래서 요거를 뭐 수식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어차피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역함수는 뭐랑 체인지 되는 거야. x랑 y지. 그럼 정근선도 어떻게 되겠어? 체인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봐. 아까 그래프에서 x가 2가 정근선이었고 y가 마일이 정근선이었어. 이게 정근선이었어. 그럼 역함수의 정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일이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사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냥 x, y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아요. 자 근데 봐봐. 역함수를 구할 때 조금 약사비가 있어요. 공식이 있거든요. 역함수는 x, y 바꿔서 그리면 되는데 잘 봐. 이제 알려줄 테니까. 필수 11번. 봐봐. 일반적으로 공식을 안 쓰고 역함수를 구할 때는 뭐로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좀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좀 짜쳐요. 이게 x, y 다 바꿔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x, y 바꾸면은 봐봐. 우리가 y는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x, y를 바꿔.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역함수를 구하는 거거든. 자리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를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계산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일반형에서는 역함수를 잘 구하지 않아요. 공식 쓰지 않는 경우에. 그 뭐로 바꿔줘야 되죠? 표준으로 바꾸는 거야. 바꾼 다음에 구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 뭐 아무 이유 없어요.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더해야 되냐? 17? 11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7 더하기 3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놓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17 더하기 3 놓고 요거 넘겨요. 그래서 y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2분의 17이고 요거 다리 체인지. 자, 그냥 공식 안 쓰고 바꾸는 거 알려주는 거야. x, y 바꾸는 거. 다리 바꿉니다. 다리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y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하고 x 바꿀게요. 마지막으로. 비격함수예요. 거기에 f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을 때는 역함수를 구할 때는 표준형에서 접근하는 것이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형에서 접근하진 않아요. 계산할 때.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이제. 잘 안 구해요, 이거를. 그럼 공식은 뭐냐? 되게 쉬워요. 필기해놓으세요.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fx가 일반형 써있는 거야. ax 더하기 b, cx 플러스 d라고 하면요. 얘네 둘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하면 그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각각 써주면 그게 공식이에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까 했던 거를 수학자들이 귀찮아가지고 뭐로 만들어놨다?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공식 만든 거야. 뭐 아무 이유 없어요. 왜 공식 만든다고 했죠? 귀찮으면. 계산하기 짜증나면 공식으로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되신 분 있으신 분 빨리 손 드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봐봐. 일단 여기 볼게요. f 오브 g의 x는 x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 이게 뭔 소리냐? 둘을 합성을 시켰더니 잘 들어. 맨날 나오는 거니까 둘 합성했더니 x가 들어가면 x가 나와. 이게 뭔 소리죠? 항등함수란 얘기야. 자, 이게 뭔 소리라고요? 항등함수. 이게 지금 항등함수란 얘기야. 왜냐? x가 들어가면 x가 나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자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했죠?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이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한 거죠. 이거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 뭐로 증명했었냐면 다 여러분들 그 대응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보고 싶으면 앞에 영상 다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이거를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문제도 하나도 안 풀어서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했던 애들이 모르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이 못할 거고 다 문제 풀어보고 열심히 한 놈만 기억할 거예요. 나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수학은. 자, 요렇게 원래함수와 역함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뭔 소리냐? gx가 f의 역함수니까 지금 fx가 이거지. 그럼 gx는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공식으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단위를 바꾸는 거야. 3이었던 게 일로 오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였던 게 일로 가면 2가 되는 거야. 요게 공식이에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하는 거. 요거 두 개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하면 그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역함수 구하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인데 공식을 외우도록 많이 시켜요. 왜냐면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짜쳐요. 짜쳐요. 자, 짜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잘 들어.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공식을 써도 되는데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봐봐. 이 유리함수도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게 y는 x 대칭이 됐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기본형이 y는 x 대칭이에요. 뭐라고요? 기본형이 y는 x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y는 x분의 k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y는 x분의 k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뭐냐? 기본형은 원래부터 뭐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자, 거기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11-2번을 보세요. 이걸 좀 써놔야 돼. 11-2번 그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움직였는데 지금 봐봐. fx가 움직였어요. 그죠? 지금 x-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2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뭐냐면 y는 x 대칭 된다는 얘기야. 결론. 이 함수가 f랑 f 인버스 같다.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1차 함수였다면 볼 것도 없어. 주율이 밀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공식을 써도 풀어도 돼. 공식을 써도 풀어도 되는데 이거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여준 다음에 원래도 똑같다라고 풀어도 돼. 그러니까 원래 봐봐. 두 개를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 바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 마이너스인데 바꾸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있던 게 올라가면 a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나오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a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와. 이게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 이제 알았죠? 근데 공식 말고도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식을 못 푸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야. 봐봐. 원래 기본형이 원래부터 y는 x분의 k가 y는 x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y는 x 대칭이었던 게 평행이동을 하겠지. 표준어가 평행이동 할 거란 말이야. 평행할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도 같이 평행이동 한다 안 한다? 하겠지.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 y-n, x-n. 근데 이게 둘이 같아야 돼. 같아야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리함수에서 y는 x 대칭이 유지가 되려면 x축 평행이동한 것과 y축 평행이동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결론 이거야. 봐봐. 내가 얘를 봤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있을 거야. 이건 다 알아들을 거야. 얘를 보면 점근선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점근선이 평행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뭔 거야? x는 a인 거야. 점근선이. y 점근선은 내가 어디만 본다겠죠? y 점근선 어디만 본다겠죠? 여기 b. y 점근선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니까 몇이야? 이 둘이 같아야 된다. 왜냐면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유지가 되려면 결론은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점근선이 같은 거야. 왜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점근선이 x는 n, y는 n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야 돼. 이게 지금 없는 것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평행이동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으셔야 돼. 아, y는 x 대칭이 유지되려면 x축 평행이동만큼 y축도 똑같이 평행이동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y는 x가 유지되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공식도 당연히 공식이 제일 쉽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요게 x축으로 만약에 내가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y는 x 대칭이 그대로 유지가 돼. 똑같이 평행이동.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는 거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림으로도 y는 x 대칭인 게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x축으로 y축으로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끝났냐? 유리함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잠깐 쉬겠지만 유리함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아마 기말고사 때 유리함수에서 분명히 어렵게 낼 확률이 높을 거고요. 무리함수가 좀 더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리함수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섞어서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내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해줬는데 오늘 아마 잠깐 쳤다가 두 번째 시간에 무리함수 좀 들어가겠죠?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무리함수 치면은 우리의 진도는 정확하게 엑설런트하게 선생님이 맞춰서 여러분들이 8월 17일에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못 끝나면 8월 17일에 보기로 했었죠? 기억 안 나나요? 그죠? 하지만 선생님이 수단과 방법을 달지 않고 잘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월 17일날 놀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무리식으로 다들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이라는 거는 뭐냐? 항상 x가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x가 분자에 있으면 다항함수, x가 분모에 있으면 유리함수. 그럼 무리함수는 x가 어디에 있어야지 무리함수가 될 것 같습니까? 느낌상. 제곱근 안에 있어야 되겠죠. 루트 안에 들어가야지 x가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른다? 무리식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함수로 만들면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식이라는 거는 x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루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들을 우리가 다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죠. x는 어디에 있냐? 분자에 있냐? 분모에 있냐? 루트 안에 있냐? 그게 이제 식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 했죠, 여러분들?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무슨 수가 되죠? 허수가 되죠. 다 배웠죠, 복소수 파트에서 우리가. 그래서 무리식, 이 루트 안에, 이 제곱근 안에가 다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실수가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요. 다 배웠어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다 배웠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복소수 파트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이 다 뭐죠? 실수예요. 그러니까 허수는 다루지를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허수는 절대로 그래프 그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좌표 평면은 다 뭐다? 실수에 관련된 좌표 평면이에요. 저는 허수를 꼭 그려야 되겠습니다. 대학교 가시면 복소수 평면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제 허수가 또 등장하게 되면서 또 신나는 그림을 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실수놀이에요.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그래프 절대 안 그려요. 그래서 뭐 무리식의 계산은 다 알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무리식 계산은 좀 민망하니까 일단 문제 풀면서 몇 개나 볼게요. 그냥 곧바로. 자, 필수 1번부터 사실 뭐 이런 무리식 계산은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중3 때부터 자, x가 2분의 몇이다? 루트 5라고 되어 있고요. 요러한 식이 있어요. 자, 요러한 식. 자, 이때 은희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계산하지 마. 제곱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안 나왔지만 보통은 유리화시켜서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국룰이 되겠죠. 뭐라고요? 유리화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국룰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x를 미리 넣어버리면 안 된다. 제일 슬퍼지는 이유들은 x를 빨리 넣어버리는 거야. 다 연산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단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먼저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겠고요. 이러한 무리식이 분모에 있으면 당연히 통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죠?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죠.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루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루트를 탈출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공식이 뭐다? 고생 공식에서 요거죠. 합차. 합차가 돼야지 얘네가 무리수였다고 할지라도 제곱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식을 탈출하는 방법은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을 통해서 분모도 어떻게 한다? 유리화한다. 그리고 유리화할 때 당연히 나는 얘 값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값을 바꿀 이유가 없어.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뭐만 바뀌는 거야? 분모만 유리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율아 몇을 곱해줘야 될까? 값을 안 바꿔야 돼. 분모만 유리화해 줘야 돼. 그럼 뭐를 곱해야 되죠? 뭐를 곱해야지 값이 안 바뀝니까? 그래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곱해준 거를 분자에다가도 같이 곱해주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1을 곱하는 거니까. 분모 분자 같은 거 곱하면 1이죠? 그래서 분모만 유리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가끔 있어요. 선생님 아이 이건 유리하는 거니까 합차 공식 쓰려고 이거 반대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에이 선생님 이러면 유리화 됐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분모 유리화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값이 바뀌어요.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고요? 값이 바뀐다고요. 우리는 값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야. 분모만 유리화해 놓은 거지 값을 바꿀 생각이 없다니까? 숫자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얘를 곱하면서 유리화를 했는데 얘를 어쩔 수 없이 어디다 곱해줄 수밖에 없다?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모 분자를 같이 곱해주는 이유예요. 그래야지 값이 안 바뀌니까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좀 유리화시켰죠? 그럼 여기 뭐 남냐?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면 뭐가 남죠? 분모가 2가 남겠죠.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 빼면 2가 남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통분하면은 2가 남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 뭐가 되는 거야? 요거에 제곱이 돼. 똑같아. 곱하면 요거에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대가 똑같아요. 유리화시키면 분모에 2만 남아요. 자동적으로 통분이 되겠고 얘 제곱하면 얘 제곱되고 얘 제곱하고 곱한 다음 몇 배죠? 2배죠. 얘도 얘 제곱되고 얘 제곱되고 곱한 다음 2배죠. 이게 부호가 반대니까 가운데 게 사라져요. 가운데 게 끝나고요? 곱해서 2배 한 거, 곱해서 2배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진다고. 그럼 뭐가 남냐?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2배로 남아. 얘 제곱한 거, 얘 제곱한 거 2배로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분의 4x만 남으면서 뭐가 된다? 2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 간단하게 만든다. 이 정도는 이제 연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산 정도. 이렇게 돼서 답은 루트 5. 미리 넣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넣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 한번 할 겸 해서 1-2번 넣으시고요. 1-2번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무리식 계산 한번 해가지고 1-2번 계산이에요. 무리식 파트. 연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x는 루트 2 빼기 1분의 1인데 이것도 유리화 시켜놓을까요 미리? 이렇게 유리화 시켜놓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리화 시켜놓으면 일단 x는 유리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화 시키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여러분들. 차를 배우게 되면. 자, 유리화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죠? 분모가 루트 x 빼기를 곱해주니까 x 빼기 1이 되겠고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얘도 유리화지면 루트 x 플러스 1을 유리화해서 곱해주니까 x 빼기 1이 되겠고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통분을 해주면 유리화 시켜놓으면 계산 연습은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계산이 안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 답이 없어요. 수학은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가산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한 10번 정도 계산한 다음에 넘어갔다. 웃으시면 돼요.
최소 계산 연습은 제가 볼 때 한 최소한 600번에서 700번 정도는 돼야지 기본 정도 했다고 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학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막 건너뛰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따라올 때. 원래 힘든 학문이에요. 모든 게 옵니다. 지름길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x 빼기 1분의 요 가운데는 사라지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뭐만 남죠? 2x 남나요? 2x 남는 것 같아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고 2가 있네. 플러스 1, 플러스 1 있네. 2가 있겠네요. 가운데 것만 사라지죠? 왜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2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루트 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돼요. 마지막. 자, 빼기 1. 2배의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2. 그럼 밑에가 루트 2가 나오네요. 위에는 2 루트 2 플러스 몇이 나오죠? 4? 이거 나오나요? 됐나요? 맞죠?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루트 2 다 유리화 시키겠죠? 또 이렇게 곱해서 루트 2. 그러면은 2분의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하면 4 루트 2. 2로 나누면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것들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무리함수를 다루기 전에 연산은 좀 하고 가자. 끝났어요. 다 했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큰 문제가 없다. 자, 무리함수 들어갈 건데요. 무리함수는 되게 쉬워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아마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무리함수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기본형부터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y는 루트 ax가 되겠습니다. 뭐가 기본형이라고요? y는 루트 ax.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때 a가 몇부터 먼저 그리겠죠? 다 똑같겠지만 a가 몇일 때부터 보통 그리죠? 우리가 a가 1일 때부터 그리죠? 그래서 a가 1일 때부터 그려봐요. 뭐 어떻게 그리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해서 그린다? 점 찍어서 그려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아닌 경우가 없어요. 점 안 찍어서 그렸던 경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점 찍어서 그립니다. 제발 좀 그리세요. 함수하는데 안 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공부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안 그리는 놈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 그래도 그 길을 가요. 사람이잖아요. 멍청하잖아요. 그러지 마. 그래서 그걸로 가요. 진짜니까 하지 마. 그래도 한다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 50%쯤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 그래도 50% 이상이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사람은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봐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진짜죠. 그리고 경험해 본 다음에도 또 하죠. 대단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지만 0,0 0 대입하면 0이죠?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음수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수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라 같은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1이면 몇이 지키죠? 1,1이 지켜요. 1일 때 1,1 지켜요. 그 다음에 제곱수로 갈까요? 4일 때 뭐가 지키죠? 4일 때 2가 지켜요. 그 다음에 9일 때 뭐가 지키죠? 9일 때 3이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1일 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 2, 3, 4 대입하는데 제곱수 위주로 좀 넣어봤어요. 그래도 조금 이쁘게 넣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만약에 이게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를 그리면 되죠? 2가 되면 Y는 루트 2X인 거야. 그러면 0,0에서 시작한 건 똑같거든요? 0,0에서 시작한 건 똑같은데 이게 2가 되면은 몇이 되냐면 2가 되면 2가 돼요. 2가 되면 몇이 된다고요?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 위에 있어요.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도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3 되면 더 올라가요. 뭐 점점에서 그러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그려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A가 양수일 때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 A 값이 그냥 커지잖아요. 양수에서. 그럼 점점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줘요. 그려보세요.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음수가 된다. 봐봐. 이게 이제 얘가 1일 때 그렸지. 그럼 y는 만약에 내가 루트 마이너스 x를 그리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뭐를 배웠냐면 대칭을 배웠단 말이야. 점을 찍어서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뭘 배웠다고요? 대칭. 그럼 배운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맨날 점 찍어요? 배운 거 써먹어야 되죠. 그러면 봐봐. 얘랑 차이가 뭐냐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냐? 응이야. 누구 부호가 바뀌었죠? 아 여기 봐봐. x, y 중에 누구 바뀌었어? x부호 바뀌었죠? x부호 바뀌는 게 뭐 대칭인지 기억하시나요? x부호 바뀌었어. x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 뭐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고. 뭐 대칭이라고요? y축 대칭. 그러면 내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그리고 싶으면 루트 x를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돼요. 당연하지만 정의역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가 나오죠.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요거의 y축 대칭으로 그리시면 돼요. 뭐 점찍어서 그려도 되겠지만 뭐 해서 그리면 된다고요? 요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를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돼. 그게 뭐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야.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점찍어서 그려도 되겠지만 대칭을 배웠잖아. 그러면 또 뭐 대칭도 있겠냐? y축 대칭 나왔어. 그럼 또 뭐 대칭해서 그릴 수 있겠냐? 누구 대칭을 그릴 수 있죠? x축 대칭. x축 대칭 시키면은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오겠죠. 이렇게.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 보 바뀌죠? x축 대칭하면 누구 보 바뀌죠? y 보 바뀌죠. 그러니까 y 보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에 y 정리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여기 부호가 바뀝니다. y 보 바뀐 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 다 했어. 그 다음에 누구 남았죠?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하면 x, y 부호 다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거 하나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점도 안 찍어요. 머릿속에서 대칭이 돌고 있어야 돼요.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대칭 배워봤자 3개밖에 배운 게 없어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하나만 추가될 거예요. y는 x 대칭. 누구 때문에? 역함수 때문에. 대칭으로 그리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만 봐봐. 내 이 그래프를 봤어. 이걸 보면 정의역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치역이 보여야 됩니다. 정의역은 무슨 좌표를 가지는 거죠? x 좌표인 거고 치역은 뭐죠? y 좌표야. 자, 수아야. 얘 정의역은 뭐냐? 이 y는 루트 x 정의역 뭐예요? 좀 오른쪽으로 쭉 찍히고 있잖아요. x 좌표가. 안 보이나요? x는 0보다 크거나 갔다가 정의역이야. 다 0부터 다 찍히고 있잖아요. 보면 좌표 다 찍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를 다 대응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될 때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 그냥 이해 안 됐으니까 넘어가. 수학 절대 잘 못해요.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듣다가 막힐까 안 막힐까. 모든 게 다 이해될까? 처음에 들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올림피아드도 좀 나가고 병실에도 좀 나갔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다면 하루 왼종일 고민할 적도 있어요. 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늘고 언제 여러분들의 그 머리가 좋아지냐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했을 때. 그때가 수학의 핵심이야. 그거 하려고 수학 공부하는 거야. 왜냐? 그때 사고력이 돌거든. 근데 그 고민이 개념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 자, 잘 알려줄게. 내 머릿속에 있는 4차원적인 생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운 개념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그때 제일 많이 늘어. 뭐가? 사고력과 머리가 가장 많이 좋아질 때야. 그게 수학 공부하는 이유예요. 내가 수학과로 안 갈 거면. 내가 수학을 나중에 안 쓸 거면.
그때 제 머리가 잘 돌아요. 그때 여러분들 IQ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야. 놀랍도록 올라가고 있을 때야. 그죠? 근데 난 수학 공부할 때 막히면 패스. 고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다. 이런 친구들은 당연하겠지만 학원에 늘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5 더하기 5 이런 것만 시키잖아요? 그럼 상으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다 아는 것들이니까. 언제 느냐? 쉽지 않은 걸 공부할 때 느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뭐 슬픈 얘기겠지만 사고력을 늘리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문제가 너무 쉬우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수학 공부하면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사고력이 점점 늘고 있는 거야. 그게 수학 공부의 사실 묘미인데 대부분 애들은 수학 공부의 묘미를 접해보지 못하고 수학을 때려칩니다. 대부분. 힘들다. 그게 사고력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날이 갈수록 IQ가 높아져요. 정말 웃기죠? 뭐가 높아진다고요? IQ가 높아져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언제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고등학교도 높아질 수 있어. 수학을 제대로 머리 써서 한다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IQ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 때까지? 보통 20살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애들은. 근데 반대로 뭐도 될 수 있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뭐 수학 안 쓰잖아요. 이런 거 했던 애들은요, 다 보면 정말 미안하지만 그 부모님들은요, 공부 안 하셨구나.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도 수학이 빠진 적이 없어요. 좋은 대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 수학에 와서 안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무슨 사고가 필요하다?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이과에 있어요? 문과에 있죠? 문과에 있죠. 자, 그럼 철학과 나오는 모든 윤리에 배우는 철학 사람 있잖아요. 다 수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자들. 다 기본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배우는 뭐 데카르트 뭐 유명한 애 많잖아요. 뭐 다 수학자들이에요. 뭐 하면 미술 그리는 놈도 수학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래도 안 하는 애들은 어쩌면 안 하는 거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이제 끝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면 좋겠죠? 자, 요거 치역은 뭐냐? 요거 치역은 뭐죠? 요 그래프 치역은 뭐죠? 요 그래프 치역은 뭘까요? Y가 어디 찍혔죠? Y 0보다 커나? 하트 때 찍힌 거야. 다 위에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의 정의역은 뭐냐? X좌표 다 뭐 찍혔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의역은 X는 0보다 작은 어떤 거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또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다 위에 찍혔죠? 그럼 뭐죠? Y좌표는 치역은 Y는 0보다 커나?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보면 나와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지금.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외워요. 자, 얘를 봤어. Y는 마이너스 루트 X야. 얘 정의역은 뭐냐? X가 0보다 커나? 같다 해. Y는 뭐야? 밑에 있잖아.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원점 대칭은 어떻게 했어? 둘 다 부호 바뀌죠? 원점 대칭된 건 누구겠어? 이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한 거. X좌표도 바꾸고 Y좌표도 바뀌고. 얘는 정의역은 음수. 치역도 음수가 되겠죠. 이게 기본인 거야. 이 기본형 총 몇 가지죠? 4가지야. 근데 하나만 알잖아? 하나만 알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 대칭으로 알 수가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배웠던 걸 통해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그래도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왜 외우고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했어. Y는 루트 AX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럼 뭐냐? 이 원점이에요. 시작점. 어디라고요? 이 원점. 얘네들 이제 뭐 시키겠어? 표준형과 하면 뭐 시키겠죠? 이제 당연히 했지만 다 뭐 시켜요? 다 평행이동 시켜요.
그럼 평이동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내가 이게 기본형이야. 여기서 표준 갈 거야. x축으로 얼마로 갔냐? pq 썼냐? 뭐 썼냐? pq 썼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뭐 들어가죠? x-p. y 대신에 뭐 들어가죠? y-q 들어가죠? 그럼 그대로 평행이동해요. 그래서 넘겨요. y를 정리해줍니다. 그럼 요게 저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이요. 대부분 다 미지수 몇 개인 줄 알아요? 대부분 다? 거의 다 3개라니까? 1차 함수 빼놓고서. 2차 함수도 A, P, Q야. 기본형이 A, 가로치고 X-P의 제곱 플러스 Q야. 근데 그 중에서 미지수 2개가 다 뭐를 담당하는 줄 알아? 다? 미지수 2개가? 다 평행이동이야. 잘 보세요. 다 똑같다니까? 이게 모양이 뭐 유리함수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뭐가 다 미지수 3개짜리인데 다 뭐가 미지수 2개가 뭐라고요? 평행이동이라니까? 모양은 딱 하나야. A밖에 안 써요. 뭐 정말 미안하지만 모양에서 미지수는 몇 개라고요? 하나. 2차 함수도 A로 끝이잖아.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니에요? 모양은 미지수 하나밖에 담당 안 해. 3개짜리 중에도 2개는 다 뭐가 담당한다고? 평행이동이 담당한다니까?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봐봐. 그 내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럼 평행이동을 어디에 보면 곧바로 나오냐? 2차 함수는 누구에 보면 평행이동 나오죠? 누가 핵심점이죠? 어느 점이야? 꼭지점. 꼭지점 핵심점이야. 그게 다 뭐를 갖고 있으니까? 평행이동은. 그러면 유리함수는 뭘 보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 점근선. 점근선이 평행이동을 담고 있다고. 그러면 이 무리함수에서는 누가 평행이동을 담고 있을까? 시작점. 0,0이었던 게 옮겨지겠죠. 그 점이야. 다 똑같아. 어디가 평행이동을 담고 있냐? 모양은 누구냐? 파이싸움이야. 결론은. 모든 함수는. 다 똑같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여기서 P하고 Q가 2,1이었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 시작점이 뭐를 다 담고 있다? 평행이동. 이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여기서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럼 이거야. A가 음수야. 이거야.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었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거야. 머릿속에서 대칭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하나만 알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그러면 시작점이 2,1이 되는 거고 이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그리면 돼. 끝이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점이야. 평행이동. 얘가 뭐를 담고 있다?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다? 2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가 남죠. A가 남단 말이야. 그러면 한 점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는 거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였잖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주면 한 점을 무조건 줘야 돼. 왜냐? A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거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잘 보시면 이게 그래프 그리는 원리가 다 비슷해. 그래서 한 번만 딱 이해가 딱 완성이 딱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쉬워. 진짜 쉬워져요. 그걸 하냐 안 하냐 싸움이야. 하는 순간 고등학교 수학이 되게 쉬워져요. 왜냐? 고등학교 수학이 다 그래프 싸움이거든. 한 번만 정확히 이해돼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원리가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왔다. 그럼 쉬워. 그럼 쉬워지는 거야. 그게 되냐 안 되냐 싸움이에요. 결론은.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함수에서 외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게 웃긴 거야. 함수는 외울 게 없는 단원인데 다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2,1을 들었어. 그럼 얘도 여러분 보자마자 정의역과 치역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당연했지만 x좌표는 어디에 찍혔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야. 보여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럼 치역은 뭐야?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에요. 그래프가 보면 보여야 됩니다.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y좌표는 위에 다 찍히잖아. 쭉 찍히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미지수 몇 개 싸움이다? 3개 싸움이고요. 얘는 봐봐. 더 쉬운 게 뭔지 알아? 봐봐. 유리함수는 통분한 다음에 다시 바꿔야 됐잖아. 표준형으로. 봐봐. 얘는 이걸 전개한 게 일반형이 있거든요. 봐봐. 전개가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전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전개가 이렇게 돼 있어. 얘를요. 이렇게 바꾸면 표준형 바꾸는 거야.
이건 뭐 일반형 표준 바꾸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 어렵냐? 여기서 뭐로만 묶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만. 이게 이렇게 표준 바꾸는 것도 너무 쉬워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표준형이고 이게 일반형이에요. 뭐 바꾸는 거 뭐지 이거 하긴 어렵냐? 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다 알려줬어요. 끝났어요. 이 끝이에요. 없어요. 뭐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요. 무리함수는 끝난 거야 그냥. 근데 너무 쉬운데요? 이거 뭐 할 게 없는데요? 가장 나이키 비슷한 놈은 얘죠. 얘가 가장 나이키 비슷한가? 조금 더 돌려야 되나?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놈, X축 대칭시킨 놈이 나름대로 가장 나이키 모양에 가깝다. 나이키 모양?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긴 하여튼 맞아 뭐 나이키 모양에 가깝다. 무리함수가 안 들어 가장 나이키 모양 어떻게 하이로 클수 제일 가깝지 그래도 얘가 함수 중에서는 아니야? 조금 회전 좀 시키고 조금 아니야? 하여튼 나이키 모양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뭐 무리함수는 그럼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거 마지막 이제 합시다. 마지막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일까? 궁금하지? 저 지금까지 봤잖아. 에이 선생님 봐봐. 직방은 직방이었죠. 유리함수는 유리함수였죠. 에이 그럼 무리함수 역함수는 뭐다? 무리함수요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안타깝지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다? 2차 함수입니다. 재밌죠? 야, 이게 2차 함수 갑자기 나오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2차 함수가 나와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다시 해볼게요. y는 루트 x잖아. 그지? 여기서 x, y를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역함수를 구하면. 제곱을 때려. 그거 어떻게 되죠? 2차 함수가 나와.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누굴까요? 무리함수예요. 완성이 됐죠. 놀랍다. 야, 얘만 좀 반전이 있었네. 지금까지 직방은 역함수도 직방. 유리함수의 역함수도 유리함수였는데 무리함수에 반전이 숨어져 있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정말로 안에 x층이 맞는지에 대해서. y는 루트 x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y는 x대칭으로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얘의 역함수가 A예요. y는 x제곱. 대칭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누가 소환이 된다? 갑자기 역함수 때문에 2차 함수가 소환되는데 2차 함수가 전체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면 좀 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 나와요. 왜냐면 2차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체 범위에서.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잘려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역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한번 정역을 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안에가 0보다 커 나왔다.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정역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식에서 얘가 0보다 커 나왔다. 1차분식 풀면 나와요. 이게 정역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울까요? 안 어렵겠죠?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뭐 당연히 제곱걸 안에가 0보다 커 나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프들 몇 개 그리면 되겠고 필수 예제 2번하고 3번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에 유정의 미를 거두면 무리함수가 끝나요. 근데 무리함수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유리함수에 비해서 그리는 게 금방 그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또 그려보면 되겠죠. 뭐 그래프 자체가 쉬워서 거나 자 필수 2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맘만 맞고 몇 개 그리면요 다 그려요. 자 필수 2번에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1번 y는 루트 3x 빼기 3 빼기 2예요. 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표준형 바꿔줘야 돼요. 뭐로 묶어야 된다? 뭐로 묶어야 되죠? 3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해서 먼저 표준형 바꿉니다. 이것도 뭐 민망하죠 사실은. 표준형 바꾸는 게. 그러면 여기 평행이동이 보여요. 그럼 시작점이 어디다? 1, 뭐다? 마이너스 2다. 이거 끝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그래프에서 1, 마이너스를 찾아요. 그 다음에 A가 몇이야 지금? A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그냥 올려서 그리면 끝이에요. 이게 끝인 거야. 너무 쉽죠? 안 해? 너무 어렵니? 3이잖아. 양수잖아. 그냥 올려서 그리면 돼요. 1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네. 그런 느낌으로 아니야? 어려워요? 그래요. 끝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정의역을 보래.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안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정의역 1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정의역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값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게 치역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자, 나 죽을 것 같다.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어렵습니까? 겁나 쉽지 않아요? 무리함수 그리는 되게 쉽잖아. 뭐 몇 개 그려봅시다 또. 2번에서 또 그려볼게요. 그냥 이 정도야.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2번. 자,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y는 루트 6-3x 플러스니까 이거 뭐로 묶어야 돼? 이거 뭐로 묶어야죠? 마삼으로 묶어야 돼요. 마삼으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삼으로 묶는 겁니다. x 앞에 있는 걸 묶는 거야. 표준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평행은 보이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럼 시작점이 뭐가 되는 거야? 2, 1. 여기 마이너스니까 뭐 대칭 그리면 된다? x구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외우지 말고 대칭에 계속 생각하세요. 평행이동과 대칭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돼야 돼. 워낙만 있어. 이거는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대칭하고 평행이동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배우는 거야. 대부분 애들은 배우는데 안 써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아니, 쓰라고 알려줬는데 안 써요.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왜 안 쓸까, 은희야? 청개구리 떼어서 그런가? 그래서, 시작점이 어디다? 2, 1이고, 이게 마3이잖아. 그럼 뭘로 가면 돼? 이쪽으로. y축 대칭으로 가는 거죠. 그래프 모양. 그러면, 정의역이 또 보이죠? 안 보이냐? 정의역 안 보여? 정의역 2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같잖아. 오른쪽 가면 크다. 왼쪽 가면 작다. y좌표 위로 가면 크다. 밑으로 가면 작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위로 같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 2-1번에 1번과 4번을 한번 그려보세요. 2-1번에 1번과 4번. 그거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끝까지 해서 이제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진도를 아주 판타스틱하게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8월 17일 안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 나갔죠? 6번의 특강과 2번의 등차 등비를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끝냈다. 그렇죠? 개념을 2-1번에 1번 다 그래프 그린 싸움이에요. 기본이 그거죠. 어차피
1번은 일단 풀어놨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또 풀어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잘 안 되면 집에서 연습 좀 해보세요. 무리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좀만 연습하면 되니까 놀지 마시고 집에서. (3,2에서) 여기 뭐 반대면 x축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기 마면 이렇게 뭐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항상 그릴 때 얘의 정의역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y는 2부터 내려왔죠?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정의역과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정의역과 치역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딱 따라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이걸 또 외우고 있다, 뭐 슬픈 이야기죠. 정의역, 치역을 외우고 있다는 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보여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봐봐, 내가 딱 기억할 게 뭐냐면 기본형. 근데 뭔가 내가 기본형 많이 까먹었어. 진짜로 내가 거의 머리가 갑자기 거의 기억상실이 걸린 거야. 기본형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점 찍어서 그리면 되는 거야. 뭐해서 그린다고요? 점 찍어서.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할 게 딱 뭐야? 딱 두 가지야. 평행이동. 첫 번째,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부호 반대로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뭐야? 일반형을 뭐로 바꾸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표준형. 그럼 끝이에요. 이게 그래프 그리는 원리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다 똑같잖아. 평행이동 달라지는 거 하이로 달라졌어? 평행이동 달라진 적 있어? 원리 바뀐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파면 끝나는 거야, 결론적으로? 기본형 파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기본형에 있던 성질들이 그대로 같이 가는 거야. 아시지? 아니 뭐 그 걔네들은 평행이동 안 하냐? 기본형의 성질이? 그러니까 기본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기본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본형 달고 사는 겁니다. 원래 달고 사는 게 기본인 거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필수 3번. 왜냐? 모양과 모든 게 거기 결정돼 있어. 자, 필수 3번.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대.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개꿀 문제죠.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건 x 대신에 뭐 대입하겠다는 거야? x 마이너스 1 대입하겠다는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는 건 y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y 플러스 3 대입하면 되잖아. 뭐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뭐 평행이동은.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넣어볼게. 넣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 정리해보면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넘어가면 마3이야. 여기까지 일단 평행이동 했어. 평행이동 했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 뭐 대칭이죠? y축 대칭이동. 자, y축 대칭이동 하면 누구 부호 반대가 된다겠냐? 우리 태민아. x 대신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씩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넣어요. 여기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얘가 누구랑 같대? 얘가 얘랑 같대. 뭐 이게 뭐 어렵냐? 뭐 이게 그냥 원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사실 뭐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쉬운 문제죠. 뭐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 뭐 이 평행이동 다 똑같아. 무리함수판이 유람수 똑같고요. 요거 대칭 다 똑같아. 뭐 다른 게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2차 함수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다? 몇이다?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면 3-1번을 하나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잠깐 쉬었으면 이제 끝내면 되겠죠. 오늘 P강 끝나고 이제 문제 다시 봤던 거 복습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에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고 다 그려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래프를 엄청 그리는 거야. 내가 한 시간을 주면 뭐 하기 전에? 까먹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기 전에 많이 그려서 내 몸에 체화를 시키는 거야. 함수의 모든 영역들을. 그래서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할 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 아, 그래프는 이제 나랑 완전 친해진 것 같다. 아, 그래프는 웬만하면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곧바로 뭐 그래프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X축으로 이만큼, X 대신에 X-2,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대입해가지고 일단은 구합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자, Y 보고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겁니다. 한 거는 그냥 넣어서 연산한 것밖에 없어요. 뭐 대단하게 뭘 한 게 없어요. 이 정도 연습도 안 해가지고 못할 정도면 공부 진짜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엄청난 연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B는 3, C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마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쓰면 Y 다시 정리해주니까 다 마이너스 넘깁니다. 그거 반대로 다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연산이 잘 안 되면 물어보세요. 뭐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 제발. 넘어가서는 수학을 못해요.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화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걸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수학은 뭔가 잘 안 되면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끈질김이 있어야죠. 집요해야 돼. 다른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들 스토킹하지 마시고요. 수학은 스토킹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스토킹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은희야? 그렇죠? 근데 수학은 아무리 스토킹해도 아무도 여러분들 고소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붙잡고 늘어주셔서 한 길에도 공부하셔서 배우기 바라고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까지.